3기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다음 B에 대한 증기압도 같이 보자. 자, B는 지금 A랑 비교를 하게끔 해놨는데 A랑 B 중에 누가 증기가 더 센 거야? 그림을 보니까 A가 큰 거죠. 그래서 A를 보면은 얘는 8분의 3기압이었는데 얘가 얼마큼 더 떨어져 있냐면 4분의 1기압만큼 더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8분의 2만큼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는 압력이 8분의 1기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증기압을 비교해봤을 때 A의 증기압이 더 크다는 거잖아. 그치? A의 증기압이 크다는 거는 농도는 B가 진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겠지. 그치? 그래서 A보다는 B가 진한 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같은 건 좀 기억은 맞지 않나요? 응? 맞네요. 그치? 기억났죠? 니은.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증기압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니? 내림을 물어봤으니까 이 차이값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125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 자, 비몰농도 포도당수 용액의 증기압력은 8분의 1기압이기 때문에 여기에 0.125가 나와야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하나만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뭐 공용사 형태는 이런 라우레 법칙을 활용하는 거는 방학 특강 때 그냥 기본 개념 풀 때 좀 활용을 할 것 같고 실제 증기압력이 떨어졌다는 걸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런 문제들의 유형이 훨씬 많을 것 같아. 알겠지? 요거는 이제 기체 압력이랑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해두면 좋다. 자,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올게요. 자, 다시 111쪽으로 넘어와서 맨 아래쪽에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실험 있잖아. 요거 좀 같이 해석을 해볼 건데,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런 라우레 법칙을 활용하는 거는 영재학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자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는 아까 2번 문제처럼 실질적으로 얼만큼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체랑 좀 활용해서 문제를 나오거나 아니면 A와 B 중에 누가 진한 농도인지 물어볼 때는 실험을 딱 보여주고 그 실험 속에서 누가 진한 걸 판단하는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험 해석인 건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밀폐 용기 속에다가 진한 농도랑 묽은 용액을 같이 넣어보겠다는 소리야. 그치? 자, 이렇게 같이 넣어봐서 누가 좀 더 진했던 건지 묽었던 건지 찾아 나갈 건데,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얘기합시다. 자, 우리가 요 증기압력 내림이 아까 전에 총괄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준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용질 입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요 차이값은 커진다는 건데, 그치? 그때 요 용질의 입자수랑 관련된 농도를 얘기해 줄 때는 가장 확실한 거는 몰랄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몰랄 농도는 물의 양을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농도란 말이야. 그치? 물의 질량분의 입자수니까. 그래서 실제로 물의 양을 똑같이 맞췄을 때 입자수가 많다는 거는 진짜로 입자의 몰 분율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랑 얘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비례 관계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너가 너보다 몰랄 농도가 진해? 그럼 너의 몰 분율이 얘보다 많은 거야 라는 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몰 농도를 가끔 쓰긴 해요. 자, 그래서 증기압 내림을 얘기할 때 몰 농도를 가끔 쓰긴 하거든. 왜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놓기 때문에. 근데 몰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몰 분율이 무조건 네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용액의 부피 속에 있는 몰수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 속에 몰수가 너가 많으면은 그만큼 몰 분율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서로 다른 부피 속에서 여기서 몰 분율이 너가 몰 농도가 진하다고 너가 무조건 몰 분율이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몰 농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피가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최종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몰랄 농도로 환산해가지고 몰랄 농도를 비교하면은 몰 분율이 누가 큰지는 알 수가 있다는 소리야. 부피는 변할 수 있는데 질량은 안 변해서. 게다가 용매의 양을 얘는 정해놨고 얘는 안 정해놨다는 거지 또.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몰랄 농도로 이제부터 비교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어떤 밀폐된 용기를 갖다 놓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비커 2개를 갖다 놓을 건데, 갖다 놓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얘를 수증기로 꽉 채워버릴 거야. 그래서 쭉 수증기로 완전히 여기를 포화시켜버리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증기로 포화시켰다.
다시 얘기하면 동적 평형에 미리 도달시켰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너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안에는 응축과 증발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들의 속도가 지금 같은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겠지. 그치? 현재 이런 상태인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수증기가 포화됐다는 건 더 이상의 수증기를 얘가 허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증기를 더 이상 얘는 허용하지 않겠다. 만약에 수증기가 생기게 되면 그 즉시 얘는 응축시키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수증기가 이제부터 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최대 수증기량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증기가 생기면 바로 응축, 생기면 바로 응축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수증기가 최대라는 말은 이제부터 생겨나면 계속 이제 응축하는 건데 그 하는 거는 어쨌든 기체가 응축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얘네들은 응축 속도가, 그렇죠? 응결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야. 어떤 방향이든 다 일정한 속도로 응축하고 있겠다.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잖아. 내가 여기다가 비커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농도 하나 쫙 설정해 놓게 되면 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생기면 응축하고 생기면 응축하고 생기면 응축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포화된 상태에서 내가 비커를 하나만 갖다 놨을 때는 요 수면의 변화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비커를 두 개를 갖다 놓게 되면은 그때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몰랄 농도짜리라고 얘기를 해보고 얘가 2몰랄 농도짜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죠? 그래서 여기가 초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증발 속도는 둘 중에 누가 빨라? 1이 빠른 거잖아. 그래서 여기 빠른 걸 내가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얘가 지금 4개가 확 날아갈 때 얘는 2개만 날아갔다고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동시에 증발했는데 동시에 증발할 때 얘가 훨씬 많은 증기가 생겨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증기가 생겨버렸다는 소리야. 그치? 근데 이 6개의 증기를 얘는 허용이 안 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양옆에가 그대로 이제부터 응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응축이 돼야 되는 거야? 3개씩 응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3개가 응축하고 얘도 여기서 3개가 응축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초기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고요. 얘는 초기에는 얘가 증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가 응축하는 속도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초기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얘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게 되면 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묽은 용액 같은 경우는 증발 속도가 초기에 빨랐기 때문에 수면이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묽은 용액은 수면이 이제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한 용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수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진해지니까 얘 증발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죠? 얘는 지금 증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지금 물이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증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묽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증발 속도가 반대로 빨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얘네들의 증발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응축하는 속도는 어쨌든 양옆에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다라는 걸 얘기한다.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평형 상태에서 뭐가 같은지 잠깐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두 비커는 지금 증발 속도가 동일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얘가 동일해졌고 증발 속도가 같아졌다는 말은 얘네들의 증기 압력, 나가려고 하는 그 압력도 동일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증기 압력도 동일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물의 증기압은 일정할 거니까 그 증기압의 차이값, 증기압력 내림도 어떤 거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의 어떤 몰 분율도 이제 우리는 같아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네들 양옆에 몰랄 농도가 무조건 동일한 상황이 돼야 안 돼요? 몰랄 농도는 둘 다 같다, 틀리다.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왠지 답은 나왔죠? 찍기 신호로서 1번 같다, 2번 다르다, 3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너네라면 몇 번을 찍고 싶니? 학교 시험에 이거 답을 몰라. 몇 번 찍고 싶어요? 3번.
3번이죠? 맞아요.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아까 선생님 네가 그랬잖아. 몰라름도 같으면은 몰 분율 같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발속도 같고 증기압력 같은 거니까 몰 분율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몰 분율은 여기 안에 녹아있는 입자들의 몰 분율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몰 분율은 몰랄 농도 뭐냐면 용질에 대한 몰랄 농도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비커 모두 분자일 경우에는 몰랄 농도가 똑같은 게 맞아요. 둘 다 분자가 녹았을 땐 똑같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 한쪽이 여기에 소금이었다고 한번 얘기해보자. 소금이고 여기가 포도당이라고 얘기한다면 몰랄 농도비는 1대1이 아니라 몇 대 몇이야? 다시 1대2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면은 얘네들은 2대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몰랄 농도의 비가. 왜냐면 1대2. 그죠? 1대2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하나만 녹여줘도 이게 이온화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한 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입자가 지금 용해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얘는 분자니까 그냥 그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용질에 대한 몰랄 농도를 물어보지 Na 플러스에 대한 몰랄 농도 이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몰랄 농도가 같냐 다르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둘 다 분자일 때는 같은 게 맞아. 같은 1대1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하나가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온화 효과를 고려해가지고 1대2의 어떤 몰랄 농도 비를 갖는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해질인지 아닌지를 항상 관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 내용들을 그냥 배시물 쪽에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여러분 쭉 표현을 해보시고요. 문제는 112쪽으로 넘어가서 1번이랑 3번 두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풀 때는 좀 조심하자. 1번과 3번 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12쪽에 1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농도의 비커를 한 공간에 지금 같이 넣는 거잖아. 동시에.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시에 증발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액면이 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이 없어진 게 A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A의 증발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초기에. 그치? 그래서 초기에 증발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증기 압력이랑 뭐 같은 의미로 내가 해석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때 가장 빨리 날아간 게 A다. 여기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B가 가장 물이 많은 거니까 C가 두 번째, B가 세 번째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제 초기에 이렇다는 거고, 초기에.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지금 이게 같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결국에는 물의 양 때문에 왔다 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지금 농도가 같아지고 얘네들의 증발 속도가 다 같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에 증발 속도 이런 건데 농도는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요거랑 반대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가장 묽은 용액이고 C가 두 번째고 B가 가장 진한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용질의 농도를 얘기할 때 누군지를 봐줘야 된다고. 포도당이네. 그치? 그럼 얘는 전해질이 아니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 C, B에 대한 농도가 모두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오른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 즉, 초기 상태에서 포도당이 가장 많이 녹아 있었던 거는 B다. 오케이. 맞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A에 들어가 있는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자, A 용기인데, 가는 이제 초기죠. 초기가 평형보다 증기압이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농도가 지금 진해지고 있으니까 증기압이 떨어진 게 맞죠? 그래서 가 상태가 큰 게 맞네요. 기억력 다 맞았고. 자, 근데 디귿은 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낙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 모두 증기압력이 같아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증기압력 내리면 어때? 모두 어때야 되는 거야? 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뭐 B가 더 큰 게 아니라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기억과 니은이 정답된다. 자, 3번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실험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는 어떤 같은 공간 속에 서로 다른 농도를 동시에 같이 놓은 거고 얘는 지금 각각 실험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들어가는 용질은 모두 분자성 물질인 요소를 넣어준 게 맞고,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지금 증기압력 H가 A 수용액이 더 크다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평형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증발 속도가 지금 B보다 빠른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A부터 보면은 자, A도 지금 증발 속도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또 응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용액이 지금 응축하는 속도도 있는데 여기에 T점에 도달하게 되면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B도 마찬가지야. 얘도 증발 속도가 있고 응축 속도가 있는데 얘랑 다르게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끼리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 얘네들 증발 속도는 지금 A가 더 평형에서도 빠르기 때문에 응축 속도도 얘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거는 증기압도 크고요. 그 다음에 증발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응축 속도조차도 빠르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억력이 그것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이제 증기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푸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끓는 점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는 거 한 번에 같이 설명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멈춰야 될 것 같아. 3차까지 나갈까? 쭉쭉 빼버렸다. 아이고. 자, 이제 끓는 점은 이제 올라가고 어느 점이 내려가는 그 원리부터 쭉 설명하고, 그리고 삼수합을 할까 말까? 다음 시간에 할까? 삼수합은 113, 114까지만 합시다. 월수금이 좀 느려. 그래서 좀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끓는 점이 순수한 용매보다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 끓일 때까지 많은 열 에너지의 가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일단, 끓는 점이라는 건 온도 개념인 거고,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끓음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네들을 바글바글 끓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는 거죠. 자, 끓음이 생겨나려면, 즉 전체 기화가 가능하려면, 어쨌든 이 반응계가 느끼는 외부 압력이 온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계에서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물질들마다 고유한 성질인 증기 압력이 이 외부 압력을 넘어설 때 또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끓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때의 온도, 그죠?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때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을 얘기한다는 건 일단 끓여야 되는 거야. 끓이려면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끓는 점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부압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외부압력을 대기압력 1기압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외부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했다. 이렇게 잡아주고 용매는 물을 사용한 다음에 건더기 녹이고 가열하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순수한 물과 이제부터 수용액을 이제부터 비교해 나갈 거야. 얘를 비교할 건데, 자, 각각의 온도마다 얘네들의 증기압을 쭉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도에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20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만약에 0.2기압이라고 한번 얘기해보는 거야. 0.2기압. 근데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같은 온도에서. 그래서 0.15기압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물이든 수용액이든 간에 어쨌든 요 대기압력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네 모두 표면기와 증발만 가능하지 전체 끓음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더 가열해서 얘네들 온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물이 1기압에 딱 도달시켰다는 거야. 1기압 도달했을 때 그때 온도를 보니까 100도에 도달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수용액은 같이 100도까지 올렸을 때 증기압력이 1기압이 안 나오더라. 0.8기압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물은 지금 외부 압력과 같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부터 얘는 바글바글 끓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 이상 아무리 가열을 해줘도 얘네들이 다 전체 기화에 전체 상태 변화에 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은 이제부터 100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기화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수용액 같은 경우는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1기압이 될 때까지 좀 더 가열할 수 있고 지금 표면 기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쵸? 그래서 얘가 0.8기압에서 1기압까지 이제 우리가 좀 더 가열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요 반응계 온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쵸? 그래서 120도가 됐을 때 요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용액 1번에 대한 진기압이 1기압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부터 최초로 이제부터 얘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얘를 가열하게 되면 물론 상태 변화에 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열이 얘 온도를 올리는 데 다 사용되는 건 아니야. 그치?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일정해지냐?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순식간에 전체 기화가 일어나면서 액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도가 이제 또 바뀌기 시작을 해요. 농도가 진해지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부터 얘가 첫 번째 농도였는데 두 번째 농도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 농도가 진해지고 있는 거야. 그럼 진해지게 되면 120도에서 얘가 1기압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0.9기압으로 떨어지게 되면 걔는 1기압까지 온도를 다시 올릴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좀 더 온도가 올라가서 125도를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용액의 진기압이 1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또 확 날아갔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져 버린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온도에서 125도에서도 1기압이 안 맞춰졌기 때문에 1기압이 될 때까지 그 반응기 온도를 더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13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기압에 도달했는데 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X축이 이제부터 가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온도 이렇게 잡아놨을 때 둘 다 처음에 20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100도가 되니까 모두 열을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어서 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국물 같은 경우에는 20도에서 최초의 끓음에 도달할 때까지도 좀 더 많은 가열 시간이 필요해서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0도가 되면 최초로 끓고 있고 상태 변화 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져요. 온도 변화는 살짝 완만해지고 있긴 하지만 농도가 급격하게 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게 용액의 가열 곡선에 대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중등과학에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과 소금물에 대한 가열 곡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상태 변화 열을 쓰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모두 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는 어쨌든 이 시점부터는 계속 얘가 끓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증기압력은 다 몇 기압이 되어 있는 거야?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증기압력은 외부 압력인 1기압과 같아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증기압은 같은데 반응기 온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농도 진해진 거 말고 그 끓는 점이 얼마큼 올라갔냐는 거는 처음에 내가 만든 용액과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랑 최초의 끓는 점과 물의 끓는 점의 차이값, 요 차이값을 이제 우리는 델타 TV 이렇게 써주게 되고 얘를 우리는 끓는 점 오름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끓는 점의 어떤 차이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차이값도 당연히 농도가 진할수록